자, 이번 시간에는 92쪽 11장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을 쓴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경매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받고 법원의 감독하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과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거의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70%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당연히 그 차이가 나는 30% 그리고 경공매의 색깔이 묻어나는 부분을 주로 물어볼 겁니다. 그 외의 부분에서 나오면 중개사법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그냥 팍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이거는 뭐 꼭 아셔야 되죠. 할 수 있는 업무 뭐 하나요? 첫째,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죠. 보증을 제공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떨어지면 보증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1등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하는 바람에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됐을 때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업무는 그 나열된 7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 밑에 써진 인도명령 신청,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요 매각일 연기 신청, 뭐라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업무는 그 나열된 7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 건, 입, 공광. 중개 대상물도 토, 건, 입, 공광.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도 토, 건, 입, 공광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리인 등록 절차를 우리 중개업 등록과 비교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간 보니까 뭐죠? 중개업 등록은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 여기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받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아닙니다. 누구요? 지방법원장. 그렇습니다.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특히 등록의 요건은 꼭 아셔야 되죠.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일 것. 여기서의 의미는 단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표현은 이렇지만 실질적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경매 실무 교육을 받을 것.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하죠. 뭐죠? 보증을 설정할 것. 중기업에서는 보증이 등록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네? 보증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요, 지금 지방법원장이잖아요. 지자체 조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입니다. 2만원, 3만원 수입 인주로 납부하시는 거예요. 처리기간은 14일 이내 종별을 구분하여 처분하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도 우리 법 10조에 있어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등등등 있었습니다. 여기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2번 정도만. 1번. 못된 짓 하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 몇 년간 결? 3년간 결. 단 맹이 되는 중개업을 폐업하는 바람에 직권으로 대리인 등록 취소됐다. 이거는 못된 짓으로 취소된 게 아니니까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민지법 108조 4호입니다. 그래서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조그맣게 2년이라고 써놓으세요.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중기업 하고자 할 때도 교육 받으셔야 돼요. 대리인 등록 받고자 할 때도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 비교를 해놨습니다. 특히 밑줄을 쳐놨는데요. 우리 중개 관련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입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지방법원장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가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 시간도 독특하죠. 32, 44. 우리는 28, 32.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경매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으시면 돼요. 그 점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보니까 경매실무교육은 2군데만 위탁할 수 있어요. 누구? 학교, 협회. 그런데 경매실무교육이 아닌 중개실무교육은 3군데다. 누구? 협회,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다. 늘 비교 대상이 되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행정정보 제공 요청은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는 거. 그 밑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중개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보정 설정하듯이 경매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보정을 설정합니다. 똑같아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으로. 설정 기준금액도 똑같아요. 법인은 여기상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원 이상. 다만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전용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어서 대리행위의 방식으로 갑니다. 제3절로 바로 갑니다. 공제사업은 별로 안 중요하고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거기에 써졌습니다. 제가 입찰 대리하러 갈랍니다. 제가 직접 갑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내가 직접 법인이다. 대표자가 직접 갑니다. 고용인 보내지 마세요. 법인의 사원님은 보내지 마세요. 직접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행위할 때 마다마다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마다마다 내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출 서류라는 게 뭔가, 대리권 증명문서는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그리고 내거 대리인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직접 가야 되니까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 갖다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 있는데 개별 매각을 하는 경우는 매 물건 번호마다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사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5년밖에 없어요. 보존기관이. 우리는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5년 보관합니다. 확인설명서도 5년, 사건 카드도, 또 행정처분 관리대장도 무조건 5년간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확인설명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우리도 확인설명하지만 그들도 설명합니다. 우리는 9가지 설명하는데 그들은 4가지 설명합니다. 그중에 특히 경매의 색깔에 묻어나는 게 거기 3번과 4번이에요. 특히 3번이에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에 따라 부담 인수되는 권리에 설명합니다. 언제? 매수 신청대리 위임받았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5년간 보존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수수료에서는 우리는 보수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얘는 여전히 수수료입니다. 예,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받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예규라는 말을 찾으세요. 예규. 예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여타 명목으로 받거나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위임계약 전에 당연히 보수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셔야 돼요. 체결하고 나서 보수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계약 전에 미리 보수 관련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초과해서 받으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얘네들은 법정서식 영수증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는 1번, 2번, 3번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는 됐다면 좀 받아도 돼요. 감정가 기준 1%. 또 최저 매각 가격 기준 1.5% 범위 안에서 합의. 떨어졌어도 5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 그리고 실비는 30만 원 범위 안에서 합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 신고합니다. 10일이나 합니다. 그리고 휴업 등을 했어도 신고합니다. 휴업을 했어도 폐업을 했어도 등록 취소 받았어도 업무 정지 받았어도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받았어도 이거를 누구한테도 지방법원장한테도 10일이는 신고해야 돼요. 그럼 지방법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중개업을 휴업을 했으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정지시키고 중개업을 폐업을 했으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연동해서 업무를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금지 행위로 갑니다. 가로 4번 금지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밑줄 친 것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하시면 안 돼요. 특히 2번, 3번이 중요해요. 대리인이 대놓고 스스로 매수 신청하는 건 안 돼. 이건 배신이죠.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스스로 매수 신청하면 안 됩니다. 또 뭐도 안 돼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이 된 행위도 안 되잖아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또 6번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 것도 못이어서 버벅대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갑니다. 업무정지에 가서 보면 밑줄 친 데가 있습니다. 밑줄 친 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6월이야인데 얘네들은 1월 이상 2년이야. 요 숫자 독특하니 시험에 나온 적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다음 명칭 표시 갑니다. 명칭 표시. 명칭 표시 함부로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법원 행정처장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 함부로 표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표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거꾸로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다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 하면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하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등록이 취소됐거든요. 대리인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밖에 못해요.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한다는 표시를 유지하면 안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고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하면 됩니다. 출입문에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문제집 283쪽으로 갑니다. 문제집 283쪽을 가서 봅니다. 1번 23회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우리는 등록관청, 이들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2번 대리인 등록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자는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아요. 3번 매수신청 대리된 개공이 손배책임 보장을 해서 보증을 설정합니다. 이때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이때 그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해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모르겠다. 모르면 중개사법하고 똑같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탁으로 보증 설정했다. 3년간은 사망, 폐업했다.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3년간은 회수같이 안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했어요. 그리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대리인 등록을 위한 경매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돼. 그 교육과 그 교육은 다르죠? 중개를 위한 실무교육을 받았다고 경매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X. 답은 X 나왔고 5번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았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좋아요. 아까 틀린 건 4번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22의 기출입니다. 틀린 걸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모든 개공이 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처럼 모든 반드시 항상 예외 없이 뭐뭐만 뭐뭐에 한하여 오직 이런 식의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모든 개공이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할 수 없죠.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지도가 써날 수 있다. 이 말 주의하셔야 돼요. 법원에 등록받고 해야 되는 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예요. 경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받고. 그런데 지금처럼
단순한 권리분석 취득가세는 등록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3번. 매수신청 대리는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대리,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4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확인 설명합니다. 권리관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만의 색깔, 경제적 가치 설명합니다. 또 여기만의 색깔, 부담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근거가 되는 공부를 제시합니다. 하여튼 생각 안 나면 우리 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5번. 임목법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중개대상물도 토, 건, 입, 공광이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도 토, 건, 입, 공광입니다. 임목은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될 수 있습니다. 5번이 X. 5번입니다.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입니다. 25의 기출 틀린 걸 고르세요. 1번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일단 개공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개공이 돼야 됩니다. 단순 공인중개사 또는 소공으로는 안 돼요. 2번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다. 경제적 가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제적 가치 설명한다는 게 계속 나오죠? 안 한다, 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X. 답은 2번. 3번. 개공은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이 보수 관련, 수수료 관련 내용은 체결하고 나서는 너무 늦어요. 수수료 미리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좋아요. 4번.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장소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은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은 간판을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고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하면 됩니다. 맞아요. 틀린 건 2번.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지자체 조례 이런 말 안 쓰고 2만원, 3만원 수입인지로 냅니다.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 수입인지로. 맞아요. 2번 처리기간이 척 들어옵니다. 등록 신청은 7일에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 처분하고 서면 통지합니다. 여기는 14일. 14일에 종별 구분하여 등록을 합니다. 3번 법원 행정처장은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맞네요. 4번 경매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해서 사원임원이 이수해야 된다. 그런가요? 아까 경매실무교육은 사원임원 다 받는다. 대표자만 받으면 된다.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4번 X. 5번 경매실무교육은 우리 실무교육하고 다르다. 32, 44. 괜찮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9번 갑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개공은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할 때 개공리가 직접 출석합니다. 좋아요. 2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별도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X. 3번 X죠. 둘 다 받아야 됩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고 5번 공장재단도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죠. 오케이. 이번에는 다음 11번 하겠습니다. 21의 기출.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공이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입니다. 민지법 규정에 따른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을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고요? 입찰표 작성 제출, 보증 제공 행위, 떨어지면 보증 돌려달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한 행위. 이렇게 7개 할 수 있어요. 1번처럼 뭐죠? 매수 신청의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입찰표만 딸랑 내는 게 아니라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말장난이죠? 보증 자체를 설정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중개업 보증하고 헷갈려라고. 중개업에서는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그러나 대리인 등록에서는요, 보증 자체를 설정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번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한다. X. 3번입니다. 너 또 나왔구나.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키워드 몇 년 보존? 5년 보존. 5번입니다.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손배책임 보장을 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개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증도 법인은 2억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이상, 경매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증도 금액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같아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으로 셋 중에 하나 택일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과 예규의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통일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은 할 수 있다 없다?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1번이 틀렸어요. 둘 이상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이 안 됩니다. 틀린 게 나왔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맞겠죠. 한번 봅니다. 경매 이찰방해죄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봐. 3번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4번 매각 절차의 적정과 질서를 유지를 위하여 민지법의 규정과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등에 대하여 위임계약 전에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위임계약 책을 전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건 카드에 이를 기록을 해서 분쟁이 발생될 여지를 없애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죠? 요약과 단원별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제가 안 푼 문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푼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해당하는 기본서를 찾아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면 내가 약한 게 막 나옵니다. 네? 10개를 틀렸다? 그렇다면 그 틀린 부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특별히 뭘 잘하는 것보다는 약한 걸 없애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잘 보내시고 선수라면 이제 전부 다 발등에 떨어진 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여름에 좀 해놓지 않으면 너무 급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 더울 때 차분히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을에 행복해집니다. 자, 단원별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